네, 진짜 짧게 쉬었어요. 이건 뭐 쉰 것도 아니죠. 뭐 브릿지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이거라도 써야죠. 방법이 없죠.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스픽스를 다녀왔는데요. 잠깐 짧게 깜짝 토론 방송이 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원래는 제가 방송 진행하러 갔다가 갑자기 방송 출연자가 되어버려서 이 주제를 다루고 왔습니다. 네. 민주당의 당대표 대결보다는 민주당의 최고위원 대결이 굉장히 극심한데요. 예, 아주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각 후보들 간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 이런 거를 맥을 같이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 당원이라서 제가 투표권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얘기는 제가 이거 나서 봐야 누구의 편을 들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해도 되는 건데, 각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민주당의 열성당원분들께서 그 의견 자체가 불편한가 봐요. 듣기 싫은가 봐. 근데 하지만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합리적인 분들이시고 너무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신, 치우쳐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제가 하나의 비평을 하는, 비평의 영역에서 의견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 불쾌하시지 않으리라 믿고, 다루고 싶진 않았지만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나왔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적합도 조사입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예, 최고위원 적합도. 잠깐만. 자, 위에 있는 게요. 요게 무작위로, 예, 민주당 당원들만 조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 결과인 것 같아요. 자, 일반 여론조사 응답층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적합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등이 누구였냐? 정봉주였습니다. 12%, 김민석이 10.5, 이현주가 7.9, 전현희가 7.8, 한준호가 6.4, 김병주가 6.0, 민영배가 4, 강선우가 3.6, 요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찍이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오늘 스픽스 가서도 그냥 단언하고 왔어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소위 이제 친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특히 이재명 대표도 속마음은 수석 최고는 김민석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지라기보다는 최고위원회 합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후보들이 강선우 후보도 있고 한준호 후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한준호, 강선우 요런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친명계 내지는 명심을 따르는 분들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당원들끼리 누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리고 명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당원들의 표가 쏠리는 것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들끼리 얘기하는 건 자유죠. 자유입니다. 다만 그런 당원들도 있고 아닌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왜 원외 정봉주가 수석 최고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높은 득표를 기록하느냐, 많이 못 따라잡고 있죠. 지금 최종 집계상 정확하게 몇 표 차이는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까지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정봉주 후보가 단연 앞서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를 많이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 모르지만, 친명계의 속마음은 저는 모르지만, 그런데 호남 수도권 아직 다 안 해서 몰라요 하고 지금부터 이제 밑바닥에서 서울 쪽으로 그 분위기를 끌어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점점 이 클라이막스에 치달을수록 김민석 후보를 수석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흐름과 기세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여론조사 응답층의 적합도 조사예요. 누가 적합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얼마나 섞였는지는 모르지만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가볼게요. 자,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적합도를 봤을 때 18.8%가 정봉주,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15.9%. 근데 이제 이 격차를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당 지지층으로 조사를 했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 두 사람에 대한 비교일까? 아니면 전반적인 후보들 사이의 다자 구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걸까? 저는 전자후자 다 포함된다고 봐요. 예, 전자후자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 전자후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선거 시즌이 되면 늘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좀 불쌍하다. 그래서 동정표가 몰리는 것을 언더독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정봉주 후보는 둘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정봉주는 언더독이 아닙니다. 수치상으로는 정봉주 후보는 언더독이 아니에요. 예. 열세인 후보에게 동정론이 쏠리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수치상 우세이지만 왜 동정론이 쏠리느냐? 첫 번째 원외이고요. 두 번째 원내 세력들, 특히 이제 의원 후보들 간에 당연히 정봉주 후보를 표면적으로 뭐 지지를 하거나 한 팀이라고 선언하거나 이런 거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정봉주 원외 후보에 대한 수석 최고 지지 의사를 대표적으로 밝힌 의원은 누구 있는지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봉주를 때리면 때릴수록 동정론은 더 커질 거고, 수치상으로 정봉주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는 살아있을 겁니다. 승자의 효과는 살아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1등이 바뀌기가 어려운 구조일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뭐 오늘까지만 단언하는 건 이제 그만할게요. 워낙에 유튜브 여기저기 나가면 단언을 해버리면 네가 뭘 알아?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내가 모르고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한 것 뿐인데, 너무 제가 친정봉주로 몰려버리니까 그것도 좀 난처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요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최고위원 적합도 있죠. 요렇게 딱 끊으면 한준호, 민영배, 강선우 요거 세 분 있죠. 세 분이 이제 후발주자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저는 딱 이 5명을 있는 그대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8명의 후보 중에 5분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왜? 그냥 내가 찍은 거야. 틀려도 상관없어. 근데 그냥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어떻게 해? 내 생각이 그런데. 정봉주, 김민석, 전현희, 이현주, 김병주로 민주당 최고위원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석 최고는 뭐 물론 호남 갔다가 뭐 어디 저기 서울 수도권도 찍어야 돼서 실제 정봉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추세상 저는 정봉주 후보가 수석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저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본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걸 결론을 찍어놓고 우리가 예고를 해볼게요. 저는 왜 김민석 후보를 원내에 계신 분들이나 내지는 이제 우리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 그리고 저는 뭐 그 단어는 싫어합니다. 개딸 이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열성 당원분들, 열혈 당원분들이 왜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정봉주 리스크라는 부분을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리스크가 이미 다 드러난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미 다 드러난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봉주 후보의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정봉주 리스크는 첫 번째 가벼운 입이다. 가벼운 행실 때문이다. 이분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우려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해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데 원내대표 말고 정봉주 최고가 먼저 이제 입을 뗀다라는 그런 그림도 사실은 뭐랄까 불편하다라는 당원들의 걱정.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정말 애정 어린 지적이자 평가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당원들은 정봉주를 자꾸 이렇게 뽑으려고 하느냐? 김민석 후보를 올리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과 정봉주 후보를 수석으로 지지하는, 정봉주 후보를 최고위원 투표로 선출하려는 분들의 마음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좀 같다고 보는데 다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봉주를 지지하는 분들은 잘 싸운다. 정봉주가 그간 맺힌 한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점잖으신 영감님들이 하는 그 싸움의 질과 싸움의 무게가 다를 것이다. 훨씬 더 잘 싸울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고급 용어로 쓰면 전투력이겠죠? 전투력이 있을 것이다. 정봉주 후보가 전투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사실 그 민주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의원 했으면 몇 선 되는지 아세요? 이분이 만약에 17대 국회의원 한 번 했죠? 근데 18대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의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봉주 후보는 6선이에요. 6선 의원일걸 아마? 6선이 되는 겁니다. 정봉주가 만약에 지금 의원이었다면 정봉주의 초선 동기가 아마 조정식 의원일 거고요. 그리고 그분 내 기억이 안 나네. 국정농단 때 활약했던 저기 나이 많으신 분. 6선. 안민석. 그러니까 둘이에요. 두 분이 아마 대표적인 정봉주 국회 초선 동기 아니에요? 아닌가? 아마 그럴 텐데. 17, 18, 19, 20, 21, 22. 그러네. 맞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민주당에 있는 당직자들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 이제 잔뼈 굵은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봉주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 신분으로서 자신의 세를 갖추고 조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원내 능력은 안 되지만 원외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정봉주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정봉주가 어땠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찍어주고 싶잖아. 능력도 인정하지만 찍어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리스크는 리스크보다도 그걸 보고 찍어주겠다. 이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달라요. 정봉주를 지지하는 것과 김민석을 지지하는 것은 찍는 방점도 다르지만 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누가 더 잘 싸울까라는 측면에선 정봉주를 꼽는 것 같고요. 예, 볼까요? 여기 지금 후보들 중에 잘 싸운다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우리 비봉사님 입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거 킹정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 입 가벼운 거는 정봉주 후보가 반성하시고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고, 입이 가볍다는 거는 약간 그런 거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 리스크. 늘 상존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 신기하지 않은, 이미 겪어봤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보시면 누가 잘 싸울 것 같냐. 보시면 이현준하고 강선우 나옵니다. 예. 너무 밖으로 돌아서 그것도 영향이 있을 듯. 보시면 김병주 후보가 왜 이 5위권 안에 들어갈까요? 김병주 후보가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리고 생각보다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랑 대거리를 잘하니까. 그 두 가지밖에 전 없다고 봐요. 근데 이분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분의 살아온 경력이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최고위원의 자격으로 따지면 전 사실 김병주 후보가 이 후보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 당선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병주 후보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사람은 저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이 김병주 후보를 이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라고 보는 쪽인데, 다만 전투력 측면에서 김병주 후보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먹혔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심지어 사과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김병주 후보는 잘할 것 같고, 자, 이현주 갔다 왔어. 당적을 바꿨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이야? 이현주는 믿음이 안 가? 이현주는 언젠가 또 배신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나요? 탈당? 이런 생각을 또 하시나요? 전 늘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아니, 당적을 한 번, 두 번, 세 번 옮긴 사람이 네 번도 쉽지 왜 못 옮겨요? 근데 다만 이현주 후보가 민주당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재명 대표가 영입을 했고, 그렇지만 뭐다? 잘 싸운다. 그거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여전사 이미지. 자, 김병주, 이현주 전투력 확인했고요. 자, 전현희 뭐 있습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싸웠잖아요. 1인 시위도 하면서 많이 보여줬죠. 게다가 이번에 법사위 활동을 하시면서 또 보여줬죠. 뭐 물론 발음이 어눌하다, 겉모습이 너무 유약해 보인다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법사위장 들어가는 찰나에 누군가한테 위해를 당해서, 폭행을 당해서 얼굴에 스크래치 났죠. 얼굴이 멍들었다고 하죠. 그거 보고 당심이 엄청나게 작용했죠. 그래서 전현희, 이현주, 김병주는 최고위원 후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근거를 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준호 후보가 아니다, 민영배 후보가 아니다, 강선우 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준호, 민영배, 강선우는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그저 전현희, 이현주, 김병주의 것과 다른 무게에 좀 더 뭐랄까, 그리 전투력으로 따지면 이분들에 비교했을 때 그리 높게 평가받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런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정봉주, 전투력으로 얘기하면 정봉주가 어디 갑니까? 요거죠. 근데 제 김민석 후보에게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김민석 후보가 앞으로 수석 최고가 되기 위한 저만의 전략,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정봉주만큼의 정봉주만큼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정봉주에 버금갈 정도의 전투력을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 뭐 실제 굉장히 선비 같으시고 굉장히 성격이 좋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조심하는 모습이 보여요. 조심조심 하시는 것 같아, 김민석 후보님은. 그래서 수석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당원분들이 야, 김민석도 이렇게 싸울 줄 알아 하는 대목의 전투력을 한번 보여주면 이거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전투력을 보여줄 만한 상징적인 장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같은 그런 표현이 한번 나오든지, 아니면 대거리라는 장면이 한번 나와줘야 당원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더 많은 포션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과거에 그 아주 오래전에 민주당에서 생활을 하신 거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그때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의 세대로 따지자면 한참 선배님이실 거고, 그래서 그러신지 좀 자신의 그 스타일을 이렇게 막 찢어 발기는 그런 건 안 보이고 조금 조심조심 하시는 것 같아요. 조심조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진영 그 부원장이 모 방송에서 나온 얘기로 그냥 이건 이제 비유인데, 사고 한번 치면 될 것 같다. 네, 사고 한번 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정봉주 후보를 넘어서 수석 최고가 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뭐 요런. 네. 자, 지금 또 누구야? 데이비드 제이님, 조언할 때 천공 빙의 좀. 오랜만에 데려올까요? 오케이. 뭐 부르시니까 나오면 되잖아. 나오도록 할게요. 아니 뭐 원하시면 나와야지 뭐. 나올게. 김민석이는 공격력을 높여야 된다.
싸우는 건 좌파가 잘해요. 응. 좌파가 싸우는 건 잘한다. 응.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후보께 나름의 애정을 담아 조언을 드렸으니까 뭐 많은 분들께서 여기저기 퍼뜨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박영식 피셜 김민석이 정봉주를 넘어서 수석 최고가 되려면 좌파는 싸움을 잘해야 된다. 김민석이는 좌파가 아니야. 뭐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여가지고 다른 유튜브에 가서 뭐 말하면은 아이고 온갖 그 융단 폭격을 다 맞아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오늘도 스픽스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주제를 안 삼았으면 좋겠는데 정기환 대표가 이 주제를 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원치는 않았습니다. 원치는 않았고 이거 해봐야 어차피 지금 이 구독자층이 여기가 지금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국민의힘을 정말 그 마음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뭐 민주 진보 계열이나 이제 혹은 뭐 중도 이런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실 텐데 그분들은 각자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의지나 뭐 투표 의지가 있을 것이고 실제 당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흔들어 놓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의 편을 들고 싶지 않고 객관적으로 비평만 했는데도 이 새끼 족바가네 뭐 또 뭐 있지? 또 뭐 있더라? 요즘에 뭐 김어준 씨하고 조국혁신당 쪽에서 저기 정봉주를 미나요? 근데 그걸 진짜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댓글창에 보니까 정봉주 후보가 단연 수석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새끼 족바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조국혁신당이 털보라인인가 막 이런 댓글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김어준 방송을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내가 왜 김어준 편을 들어? 그거 아니지. 나는 조국혁신당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왜 족바가냐고요. 근데 뭘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예민들 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우시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라.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애정을 담아서 김민석이는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 사고를 한번 쳐야 돼. 사고를 한번 치시면 당원 득표 떡상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 그런 조언이나 그런 요구를 받아서 SNS로 하시든 하시든 인터뷰 중에 말씀하시든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후보 연설 하실 때 한번 좀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판을 뒤집기에는 이제 조금 이 판세가 흐름 자체가 정봉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면 방금 이제 천공 씨가 한 것처럼 사고 한번 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은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 주제를 결국에는 또 스픽스에서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요 예전에 인연들을 말씀드렸지만 김민석 후보님은 뉴스토마토 출연할 때 교차된 적이 있고요. 교차돼서 만난 적이 있고요. 정봉주 후보는 언제 만났냐? 2013년인가 2년인가 그때 처음 봤네요. 13년? 14년? 이럴 때 정봉주 후보하고 그때 대구 경북 지역에 어디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사회를 한번 볼 때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대구 경북에서 행사 끝나고 같이 KTX 타고 올라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랬고요. 전현희 후보님은 제가 한 2번 개인적으로도 일단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서로 연락을 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사이여서 전현희 후보가 저라는 사람이 있는 걸 인지하고 있고 저도 전현희 후보가 어떤 분인지
두 번 인터뷰해보니까 알겠고요. 이현주 후보님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김병주 후보는 제가 뭐 저번에 미디어 학교 운영할 때 인증사진 보여드린 적 있지만 성격이 샤이한 분은 아니다. 먼저 다가와서 손수 인사를 해줄 정도로 김병주 후보는 샤이한 분이 아니고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남자 같아 보이지만 굉장한 상남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준호 후보님은 그 토마토 때 이때도 교차되면서 만났고요. 민영배 후보님은 그 민주당에서 스피치 강의할 때 만나 뵌 적이 있고요. 강선우 후보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요렇게 그 좀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뭐 친소 관계나 이런 걸로 평가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아마 요 영상은 잘라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올리긴 할 건데 많은 민주당원 분들께서 댓글로 박영식 나쁜 새끼 이렇게 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금 혹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